올 초에 매수를 해서 많이 올랐겠는데요? 그렇죠. 올 한 6개월 수익률이 한 8% 나왔으니까요. 얼마 전에 내신 책과 관련한 ETF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네. 요새 뭐 증시 개별주보다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작가님도 ETF로 주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ETF로 이 포트폴리오를 잘 설계해서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작가님만의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종목 분석 7단계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네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ETF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요. ETF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개별 주식만큼 좀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ETF의 기본 리뷰를 좀 해보자. 그래서 ETF의 기본적인 개요, 그다음에 구성 종목, 특히 상위 3개 종목을 좀 눈여겨 지켜보자. 담겨 있는 종목 중에 상위 3개요. 왜냐면 상위 3개 종목의 비중이 많을 때는 한 7, 80% 되고요. 보통은 한 30%에서 50%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그 ETF의 수익률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 세 종목의 어떤 PER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재, 악재 이슈 등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3년간의 어떤 차트의 흐름, 그래서 52주 최고가, 52주 최저가 어떤 박스 흐름이면 그 사이에 어떠한 변동성과 특징을 보여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괴리율을 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 펀드기 때문에 펀드의 기본 가치가 있고 그거에 비해서 얼마나 괴리가 벌어져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괴리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주가가 버블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 분배금, 그러니까 고배당 측면에서 ETF 투자를 하신다면 분배금을 한번 보시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그리고 기초지수가 동일한 ETF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ETF마다 뭐 시가총액, 그 다음에 펀드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수익률도 한번 비교해보고요. 통상 시가총액이 높고 수수료가 낮은 게 좋은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일단 시가총액이 한 50억 미만이면 상장 폐지될 우려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유동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요. 수수료는 뭐 적을수록 좋은 게 일반적인 그런 가치이니까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좀 크고 수수료는 이왕이면 적은 그런 ETF가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위험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초기 매수 비율은 어느 정도 할 건지,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매도는 어떻게 짤 건지 이런 원칙들을 하는 거고요.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한 30분 정도면 네이버 등 포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야만 내가 올바른 그런 좋은 나에게 맞는 ETF를 고르는 그런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님 요새 주로 ETF 투자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새 수익률 좀 어떤지 여쭤봐도 요새 저는 그 수익률이 올 초에 매수를 해서 많이 올랐겠는데요? 그렇죠. 올 한 6개월 수익률이 한 8, 90% 정도 나왔으니까요. 국내 2차전지 ETF들도 상당히 선전을 해서 저는 성장 산업, 특히 그 친환경 이슈로 탄소제로 뭐 유럽은 탄소 국경세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전기차 산업에 많이 배팅을 해서 수익률이 올해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특정 ETF가 좋다고 해서 거기 이제 몰빵을 하시진 않잖아요. 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실 텐데 작가님만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뭐 기존의 방송에서도 제가 했었지만 433전법, 지금 뜨거운 그런 축구 감독처럼 하는 거죠. 지금 가장 뜨거운 그런 섹터를 최종 공격수로 두고요. 성장성이 있거나 배당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섹터를 미드필더,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을 이제 수비수 개념으로 잡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진을 굉장히 두텁게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측면에서 ETF와 그 다음에 성장주 기노업으로 바라보는 그런 측면. 저는 전기차 ETF들은 제가 한 10년 정도 들고 있을 생각이거든요. 매도할 계획은 별로 없고요. 한 10년 정도 들고 있으면서 꾸준한
어떤 산업의 성장성을 추구해보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비중이 75% 정도 되거든요. 판매 비율 중에 75%가 우리나라와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산업을 리드하는 그런 부분들의 한 10년 정도 성장성을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고배당 ETF들은 배당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고배당 ETF들은 저는 한 1월 정도에 매수를 해서 12월 말 정도까지 한번 보유를 해서 그 수익률이 배당보다 높다라고 하면 매도 측면으로 접근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하고요. 지금 화끈한 ETF들은 사실 많이 투자하진 않아요. 왜냐면 ETF라는 게 중위험 중수익이고 기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비중은 낮추되 예를 들면 위드 코로나 이슈로 아니면 메타버스 이슈로 미디어 컨텐츠 이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는다면 짧게 뭐 3개월 이렇게 보유하면서 분기 10%를 목표로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을 추구하는 거죠. 따지면 352 전법 정도 3월 미드필더가 좋다고. 미드필더가 50%고 최종 공격수가 20% 정도. 20%는 이제 짧은 호흡으로 쳐서 바뀌어가시는 그렇죠. 거죠? 분기 10%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유를 하는 거고요. 5는 이제 미드필더진은 길게? 1년 이상. 1년 이상. 네, 때로는 뭐 10년까지 장기 보유하겠다라는 전략으로 투자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ETF를 투자를 할 때 저는 적립식과 임의식을 좀 이렇게 혼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립식이라는 건 매달 뭐 20만 원, 30만 원 펀드 들듯이 ETF를 매수를 하는 거고요. 임의식은 이제 시장이 한번 크게 무너졌을 때, 시장이 급락했을 때,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시장 급락에 공격적으로 매수 금액을 크게 들어가는. 그래서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크게 무너졌을 때, 가령 예를 들면 2020년도 3월에 우리가 코로나 19 사태 때 서킷 브레이커로 지수가 1,500 이하로 무너졌었거든요. 그럴 때 뭐 대표 지수 ETF라든지 아니면 업종의 레버리지라든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셨다면 1년 후에 수익률이 100% 이상 났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의 변동은 ETF 투자자라면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그 개인적으로 뭐 금리나 달러 ETF 이런 거는 사시나요? 아니면 제가 이제 주로 저는 업종 ETF에 좀 중점을 두고 있어서요. 3에는 그런 금이나 달러에는 안 들어가는군요. 이 백3에는. 네, 뭐 저기 원자재 ETF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자재의 뭐 산업 전망을 예측해서 하시면 좋은데요. 저의 이제 포커스는 주로 개별 주식 투자할 거면 업종 섹터 ETF를 사자라는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요새 30% 정도로 추정되는 그 현금은 그냥 현금으로 들고 계시나요, 보통? 네, 그렇죠. 현금으로 주로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도 현금으로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의 비중, 계좌에 있는 현금의 비중보다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비중을 항상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ETF로 절세를 할 수 있는 전략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ETF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밤새 세워서 이제 하시는데요. 저는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ETF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환율과 그 다음에 22% 분리과세를 감안한다면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를 연금 계좌에서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떻겠나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계좌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세 이연입니다. 그러니까 55세, 만 55세까지 세금을 계속 이연하거든요. 안 내거든요. 그래서 투자 수익을 계속 55세까지 불려가다가 만 55세 때 세금을 5.5%에서 3.3% 나이에 따라서 연금 소득을 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ETF는 국내 같은 경우 국내 주식형과 국내 기타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국내 주식형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종목들을 기초로 하고요. 국내 기타형은 앞서 언급했던 뭐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S&P 이런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의 지수를 기초로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거든요. 보통 주식 계좌에서 운용을 하면 15.4%, 그 2천만 원 이하의 그런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15.4%, 그 이상은 종합과세 누진세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 계좌에서 이 국내 기타형 ETF를 운영하는 것은 크게 뭐 이 권하지는 않고요. 연금 계좌에서 과세 이연과 저율의 그런 세금을 나중에 이렇게 부과하기 때문에 해외에 상장된 ETF를 하는 것보다 국내에 상장된 그런 ETF를 연금 계좌로 활용하시면서 절세 전략을 동시에 누리는 그런 투자 전략이 어떤가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중개형 ISA. ISA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씩 최대 5년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200만 원까지 이 손익통산에서 마이너스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9.9% 분리과세 하거든요. 근데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게 나왔죠,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개형 ISA 계좌를 아직 안 만드셨다면 올해 만드셔서 이렇게 한도를 계속 늘려놓으시고 2023년부터는 국내 기타형 ETF를 중개형 ISA 계좌에서 운용하시면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최고의 그런 절세 전략 상품으로 굳이 해외에서 22% 세금 낼 바에는 중개형 ISA에서 세금 하나도 내지 않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ETF를 직접 투자할 경우에 그 22%의 그 앞에 공제해 주는 게 있었던가요? 네, 손익통산에서 250만 원 이렇게 해주는 거죠. 22% 이제 내야 되는 거죠, 세금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부리가 부동산을 근간으로 한 채널이라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ETF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은데 굉장히 좋은 게 많다고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 관련 ETF를 제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고 있거든요. 왜냐면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시류를 타지 않거든요. 원자재 뭐 가격 인상 이런 부분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하나의 이런 경기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 장세에서 최고의 그런 투자 상품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우리나라 ETF와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포커스를 둔 그런 리츠 상품들을 좀 권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가 있는데요. 1년 수익률이 올해 한 34%, 1년 수익률이 한 34% 났고요. 최근 한 달도 한 2.5% 정도 이런 그 변동성 장세에서도 수익이 난 거죠. 또 그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5% 정도의 배당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연말이면 고배당 이슈가 있으면서 이 담고 있는 그런 이 종목들이 뭐 맥쿼리 인프라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주요 리츠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가들이 최근 들어서 강한 이 금리 인상 우려감 그 다음에 고배당 시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 배당 한 4%에서 5%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그 이런 전에는 훨씬 더 높았다는 얘기네요. 7.8%.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배당 ETF의 장점이 또 주가 저변동성이거든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흐르다가 연말 시즌에 조금 올라오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를 꼭 유념하셨다가 연초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배당락 이후에 연초에 조정을 보일 때 기노업으로 1년 농사 한다는 심정으로 투자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미국 리츠를 좀 주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리츠요? 특별하게 미국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전 세계 리츠의 한 67% 정도를 미국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모든 그런 리츠 자산의 그런 집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그런 미국 리츠와 미국 MSCI 모건 스탠리 그 지수를 추정하는 리츠 이런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리츠들도 최근 한 달 수익률이 한 3%에서 4% 정도 나왔어요. 많이 올라왔네요. 네, 3%에서 한 4% 정도 되고요. 연 수익률도 30%대 후반에서 40% 정도 되니까 웬만한 주식 투자보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가 흐름 최근 들어서 웬만한 그런 섹터들은 마이너스 난 섹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미국 리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해지도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해지에서 좀 환율 변동에서 좀 자유로운 점도 어떻게 보면 고려할 그런 호재 이슈가 물론 뭐 환 노출돼서 뭐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 그 부분은 있긴 하지만 불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이제 그런 환율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네.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과 미국 리츠 중심의 ETF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물론 미국 리츠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건 배당은 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그 아까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5%대 네. 배당 수익률을 또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과 배당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미드필더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외에 우리가 또 알면 좋을 만한 ETF에 대한 지식 또 책에 적혀 있는 거 좋은 거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 대표지수 ETF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지수 ETF를 하시면 코스피 ETF.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 뭐 KRX 그리고 K탑 30이라는 게 있어요. K탑 30이라고요. 코스닥과 코스피를 통틀어서 30종목만 다룬 K탑 30이라고 있는데요. 이 지수의 특징은 강세장에서 네. 코스피 지수보다 더 상승률이 높아요. 그래서 작년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로 코스피 200과 K탑 30의 지수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K탑 30이 훨씬 높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세장에서 K탑 30이라는 지수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점식으로 모아갈 필요가 있군요, 이렇게. 그렇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있기 때문에 변동성도 좀 덜하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그런 자산들로 이루어졌다라는 장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뭐 CSI 지수라든지 미국의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러셀 2000 뭐 이런 지수들 우리가 그런 대표 지수를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대표 지수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우리가 포모족이라고 하잖아요. 업종을 잘못 선택하거나 종목을 잘못 찍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오르는데 나만 소외되는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시장 평균 수익률만 누려도 굉장한 투자 수익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추구하는 이런 대표 지수들은 마음이 편해요. 오르냐 내리냐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의 평균적인 값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안전성을 그렇죠. 많이 추구를 하잖아요. 하시죠? 보수적인 투자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 100 같은 경우 지난 한 20여 년 지켜보면요. 꾸준하게 우상향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만 10년 전에 사놓고 기다렸어도 10배 맞아요.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부동산 상승 못지않은 네. 그런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하고 뭐 10% 또는 20% 손해 볼 때마다 대표 지수기 때문에 웬만해선 뭐 상장 폐지 이런 거와 무관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손해 볼 때마다 추가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 지수를 좀 주목해 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끝으로 이 혼란스러운 증시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고생하시는 개미 투자자에게 응원의 한 말씀, 격려의 한 말씀, 조언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긴 호흡으로 주식 투자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너무 단기간에 사실 뭐 한 달 후, 뭐 아니면 일주일 후 전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그렇죠. 심할 수 있고 또 고민스러운 상황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긴 호흡으로 어떤 시장 환경을 바라보자. 그런데 시장 환경은 친환경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친환경 이슈들은 계속 우리가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이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서 이런 뭐 친환경 이슈들이 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갈 방향은 그렇죠. 친환경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대세죠.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저점 매수 관점으로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콘텐츠 산업의 확장성, 앞으로의 지속된 그런 확장성은 꾸준하게 유지될 거니까 긴 호흡으로 이런 부분들도 네.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포를 좀 즐겨라. 공포를 즐겨라. 아유, 에이. 어려운 얘기네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빅스 지수를 거꾸로 봐라. 거꾸로 말하고요. 네, 빅스 지수를 돌려봐라. 오히려 빅스 지수가 굉장히 올라갔을 때 네. 저점 매수 관점의 그런 매력적인 투자 기회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역발상 투자
남과 다른 투자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ETF 투자라면 중위험 중수익 기노업으로 투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 작가님 모시고 얘기를 잘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얘기는 이 책을 또 추가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오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우리 작가님 모시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